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맨유가 승리를 거두면서 챔스권 이 경쟁이 더 치열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맨유, 토트넘, 레스터 그리고 첼시까지 챔스를 경쟁하는 빅클럽들은 향후 어떤 리그 일정이 남아져 있고 누구는 좀 더 유리하고 누구는 좀 더 나쁜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물론 울버햄튼과 셰필드 등등도 충분히 챔스권을 나갈 수 있는 팀들이지만 이번 컨텐츠는 아무래도 챔스권을 나갈 수 있는 빅클럽, 이제까지 챔스를 나갔던 클럽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는 거고요.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계속해서 안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조금 멀어졌고, 울버햄튼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첼시, 맨유, 토트넘, 레스터를 꺾고 챔스에 나갈 거라는 생각은 저는 조금 적게 들어서 아무래도 이 네 팀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정이 제일 깔끔하고 제일 편할 수 있습니다. 좀 껄끄럽다고 생각했던 뭐 토트넘, 셰필드는 미리 치러버렸고 그것도 1승 1무로 좋은 성적을 거둬냈습니다. 특히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마샬이 해트트릭을 하는 등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포그바도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맨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정만 놓고 봤을 땐 챔스권 경쟁을 하는 팀들 중 제일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브라이튼부터 이어져서 소튼까지 굉장히 맨유가 못 잡을 만한 팀들이 없기 때문에요. 그 구간에 첼시는 맨시티를 만난다는 등,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셰필드를 만난다는 등 각각 좀 힘든 일정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맨유가 승점을 많이 벌어낸다 그러면 챔스권 순위는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맨유가 터미까지 쫓아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첼시와 2점 차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를 승리하면서 승점차를 좀 좁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첼시도 위험하고 레스터도 위험한, 손만 뻗으면 3위까지 파죽지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본머스, 웨스트햄, 빌라 등등이 EPL에 주로 나왔던 강등권에 있는 팀들이 상위권 팀들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이른바 고춧가루 부대들이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심한다 그러면 맨유는 순조롭게 승점을 따낼 수 있는 순위들이거든요. 전체적인 순위들이 그렇게 빡빡한 팀들도 없고, 챔스권을 제대로 경쟁하는 레스터는 아주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느 정도 승점 차가 결정이 날 수도 있고 3점 때문에 순위가 바뀔 수도 있지만 맨유는 어쨌건 일정은 나쁘지 않다. 어떻게 보면 네 팀 중에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린우드, 마샬 등이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맨유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좋은 승점을 잘 따낼 것 같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다가 리그가 재개된 1승 1무를 둘째치고라도 리그가 중단되기 전까지만 해도 맨시티를 잡는 등 기세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경기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앞선 6경기 중에서 한 4경기에서 5경기만 잡아준다면, 승점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 맨유는 거의 사실상 챔스를 나간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챔스권의 리그 중반기까지만 해도 챔스권에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레스터, 첼시와 챔스 경쟁을 일으키게 된, 바짝 쫓아오는 데는 맨유의 그런 기세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챔스권의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는 맨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리그 중반까지만 해도 리버풀, 맨시티, 레스터가 따로 놀고 챔스권 한 장 가지고 첼시, 토트넘, 셰필드, 월버햄튼, 맨유가 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레스터가 조금씩 특히 올해 들어가지고 성적을 조금씩 떨어지더니 어느새 첼시하고 3점 차가 됐습니다. 맨유도 지금 레스터하고 거의 승점 차가 거의 다 왔기 때문에요. 5위까지, 6위까지 내리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최근 리그가 개막되었고 승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스터는 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메디슨 바디로 대표되는 공격력에서 득점이 조금씩 떨어졌고 빈공에 시달렸고, 수비도 7회에 기복이 있다 그러고 수비도 약간 기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다 리그가 중단되면서 그래서인지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일정만 봐도 일정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에버튼, 아스날 같은 껄끄러운 팀을 만나야 되는 것도 있으면서 마지막에 챔스 직접적인 경쟁자인 토트넘, 맨유를 연속으로 만난다는 것도 굉장한 부담감일 겁니다. 레스터가 일단은 3위이기 때문에, 챔스권에서 가장 안정적인 3위이기 때문에 승점만 자신이 제대로 쌓아준다 그러면 도저히 엎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순위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 레스터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굉장히 좋았던 분위기에서 기운이 당한 건가 싶을 정도로 올해 들어서는 조금 경기력도 안 좋고
경기력이 안 좋아도 성적이라도 좋으면 다행인데 성적마저도 조금씩 안 좋아지면서 어느새 첼시랑 거리가 너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장 먼저 챔스를 확정지을 리버풀, 맨시티를 따로 차치하더라도 레스터가 가장 먼저 챔스권을 확정지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챔스권에서 가장 먼저 탈락하는 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기세 좋게 맨시티, 리버풀을 위협했던 여우 군단, 되게 적은 실점도 하고 단단한 그런 공격력, 바디를 통해서 되게 단단하고 유연하고 정말 여우같이 득점을 잘 해놨던 그런 레스터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져 가지고 약간 기운이 다 된 거 아닌가 해서 기운이 떨어진 상에 뽑아봤습니다. 사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탈락할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하겠죠. 해리케인을 필두로 뭐 손흥민 선수 등등 에릭센도 나가버리고 이게 전력이 완전히 이탈을 해버려서 데스크 라인이 붕괴되고 해리케인까지 없으니까 무리뉴 감독이 도저히 쓸 선수가 없다고 허탈하게 웃었던 그런 것까지 기억이 날 정도로 토트넘의 상황은 거의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선수가 일단 없으니까요. 그러나 뭐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다행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리그가 중단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뭐 건강의 문제로 중단된다는 게 다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화위복이라고 할까요? 그럼 이 부상에서 회복된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어쨌건 경기력과 별개로 온전한 스쿼드를 꾸릴 수는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치러졌다 그러면 토트넘은 계속해서 승점을 이룰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도 좋은 스쿼드,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해리케인이 돌아오면서 특히 손흥민 선수는 움직임이나 이런 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해병대 훈련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무튼 그런 게 효과가 있었는지 몰라도 아무래도 움직임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그 경기력, 특히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 베르마인 뭐 이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전화위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일정만 보면 껄끄럽게 느껴지는 팀들은 다 홈으로 불렀기 때문에 지금 뭐 무관중이기 때문에 홈 어웨이가 어디 있겠냐 했지만 홈에서 싸운다는 건 아무래도 이점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고 본머스를 제외하면 고춧가루 부대를 할 만한 팀들도 크게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위권에 있는 팀들이 후반부에 좋은 이유가 뭐냐면 성적하고 큰 관련이 없어요. 챔스를 못 나가고 유로파를 못 나가는 팀, 그리고 강등하고 관련이 없는 팀들은 그냥 경기력이 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동기부여가 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팀들을 좀 주로 만난다라는 거에서도 토트넘은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이야기의 반증이 맨유와의 경기에서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원래 같으면 맨유가 기세가 되게 좋았고 토트넘의 기세가 되게 나빴기 때문에 맨유가 이기는 게 거의 자연스러운 스탠스 같았지만 이 리그 중단 동안 3개월 동안 스쿼드를 어느 정도 회복해내면서 토트넘은 거의 좋은 경기력으로 1대1 무승부를 거둬냈습니다. 그런 것만 놓고 봐도 토트넘은 지금 전화위복, 솟아날 구멍을 찾아낸 그런 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하늘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뜻에서 솟아날 구멍을 찾은 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이름이 앙크TV 첼시 이야기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일 안 좋은 건 첼시입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안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팀들이 들어가 있느냐? 맨시티, 리버풀이 들어가 있습니다. 챔스권을 경쟁할 만한 팀들이 들어가 있냐? 셰필드, 울버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고춧가루 부대가 될 만한 팀들이 들어가 있느냐? 노리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미치겠죠.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펩 가르디올라가 주전을 조금 로테이션을 돌린다. 왜냐면 물론 그게 연막작전일 수는 있지만 리버풀과의 승점이 너무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선수들의 로테이션은 필요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돌리는 거라는 얘기도 있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리그 거의 끝나갈 때이기 때문에 우승을 거의 확정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팀들은 경기력도 뭐 대강대강 한다는 느낌보다는 경기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요. 고춧가루 부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춧가루 부대일 뿐 약팀이란 얘기잖아요. 강등권에 있다는 팀이기 때문에 빌라도 잡은 첼시가 뭐 그런 팀들도 못 잡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승점에서 버러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캉테, 플리식, 아스필리쿠에타 뭐 등등 폼이 좋은 선수들도 있지만 폼이 안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수비 쪽에서 불안감이 크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다행인 건 뭐 전체적으로 폼이 아예 나쁘다는 건 아니라는 거, 전체적으로 폼이 좋은 선수도 있고 윌리안 페드로가 올 시즌까지는 함께 해준다는 거, 그래서 스쿼드의 빈곤까지는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 특히 윌리안 같은 경우에는
아스톤 빌라전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활동량도 많이 가져가지고 공격도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윌리안이다. 지금 이 스쿼드에서 믿을 만한 윙어는 윌리안 정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윌리안의 잔류는 좀 많은 힘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진감래라고 하는 게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베르너, 지에어가 합류하면 올 시즌 챔스를 치렀을 때보다 훨씬 더 수월하고 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고생 끝에 낙이 오니까 조금 고생 좀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고진감래할 상이라는 단어를 붙여봤습니다. 하지만 첼시는 일정상으로는 되게 많이 안 좋다라는 거 전해드립니다. 이거는 약간 사심을 조금 보탤게요. 첼시는 넣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팀들이 보면 첼시 상황 안 좋다 하면서 일정 안 좋다 하면서 4위에 넣냐 그런데 일단 지금 4위이기도 하고 첼시가 뭐 그렇다고 그런 경기들 꼭 질만한 중위권 팀도 아니잖아요. 강팀도 강팀이고 스쿼드에서도 캉테같이 좋은 선수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게다가 첼시는 현재 4위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3위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3위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4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또 한 명의 챔스 나갈 맨시티 항소가 잘 안 되고 그래서 5위까지 되지 않는 한 4위가 나가게 되는데요. 3위 한다고 치고 저는 그렇게 되면 맨유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일정이 좋고 스쿼드의 이 퀄리티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마샬도 헤트트릭을 했기도 했지만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굉장히 잘 영입한 선수인 것 같아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들어오면서 공격력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지만 한 선수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잖아요. 그것처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들어오면서 맨유는 조금 더 다른 경기력과 다른 결과를 가져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챔스를 첼시와 이건 희망사항입니다. 첼시와 누가 나가야 된다면 맨유가 나갈 확률이 높다. 뭐 개인 선호도를 떠나서 맨유가 나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기세가 살아났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까먹은 승점이 좀 많고 일정도 그렇게까지 매끄러운 일정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치고 올라와도 맨유의 기세가 그렇게 죽지 않았고 첼시 역시 승점을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고 어쨌건 계속 승리를 걷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레스터는 진짜 기운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 리그가 쉬면서 경기력까지 떨어져서 기운과 경기력이 같이 떨어진 양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스터가 나가는 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게다가 이 네 팀 중에 스쿼드 면에서, 그러니까 스쿼드의 뎁스 면에서 가장 얇을 수밖에 없었던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뭐 빡빡한 일정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기 때문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순위권 밖으로 벗어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잔여 일정을 알아보는 김에 이렇게 재밌게 약간 관상이라 그러는데 뭐 팀의 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다라고 이렇게 재밌게 풀어봤는데요. 뭐 첼시 팬이지만 어쨌건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첼시는 4위 안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포기 못하겠어요. 아무튼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맨유도 좋은 팀, 토트넘, 레스터도 다 좋은 팀입니다. 첼시가 위협적으로 느껴야 될 팀들이고 챔스에 나가도 무방한 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여 일정은 이렇고 그들의 뭐 그런 잔여 일정의 장단점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도움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